자기가 공공기관을 간다, 그 다음에 뭐 사기업을 간다 결정을 할 것 같으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제 경험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가 공기업에 가면 좋고 누가 사기업에 가면 좋은지, 자기가 공공기관 준비해서 이렇게 왔는데 자기랑 안 맞다라는 거야, 공공기관이. 근데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이 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리얼버프입니다. 오늘은 저희 직원분이 취준생들이 궁금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공기업 갈까 사기업 갈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보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는 곳이 공공기관들도 많이 있고 대기업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제 생각으로, 제 관점으로 조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나는 공기업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사기업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기업이 있습니다. 공기업이 있고 여기는 사기업이 있습니다. 하나씩 딱 구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 공기업의 목표는 뭘까요? 목표. 어쩌다가 공기업이 만들어졌습니까? 국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 사업의 원활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 네, 그렇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기 보면 목표가 공익 추구입니다. 공익 추구. 공익이라는 게 공공의 이익인 거죠. 일단은 이 목표, 설립 목표부터 공기업이랑 사기업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공익이라는 건 국가와 국민, 다수의 국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소수가 좀 어려운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정책적들 때문에. 근데 어쨌든 목표는 공익 추구이고, 사기업의 목표는 뭘까요? 누구의 이익? 사장님의 이익. 사장님의 이익. 근데 여기에서는 정확히는 이익이긴 한데 주주의 이익이에요. 사기업을 만든 주주. 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회사에 포함된 모든 사람의 이익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사기업은 주주의 이익이 첫 번째이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쓰진 않고 그냥 뭐 이윤 창출, 회사의 이익 이렇게 쓰긴 합니다. 일단은 이제 목표부터가 조금 다른 거죠.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 장점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을 가고 싶어 할까요? 안 잘려서. 좋아요. 근속, 기간이 길죠. 안정성, 또 기관이 망하지 않아서. 안정성. 맞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공무원은 아니고 공공기관, 공기업이라고 하면은 한 320개 정도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예를 들어서 뭐 지방시설관리공단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1000개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빼고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이라고 뜻하는 거고,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사기업이랑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일부 대기업이랑 중견, 뭐 강소기업까지 한 포함하는 정도?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은 서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 그룹사 대기업들 말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지만 강소기업들이 있어요. 그 정도가 좀 비교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근속기간, 망하지 않아서 둘 다 안정성에 포함되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의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 복리후생 중에 그게 있어요. 육아휴직 같은 거. 여성분들 일하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왜냐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제도가 적용이 된 기업들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고용 평등, 그러니까 여성분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요소를 이제 빼야 되고, 여성의 임원들도 몇 프로 이상이 돼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복리후생 중에 특히 여성분들이 육아휴직 같은 경우를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안 그러냐? 대기업들도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써야 되는데 뭔가 좀 잘 안 돼. 근데 이제 사기업들 같은 경우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급여, 전문성, 이렇게 전 두 개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어떤 걸까요? 자유롭지 못하다? 공공기관? 네. 왜? 좀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다.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익을 추구를 하는데,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절차, 원칙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하면서 스타일이 약간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절차가 막 엄청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부분을 조금 많이 강조할 수 있겠죠. 단점을 이야기해 보자면 이 장점의 반대입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어떻게 설정이 돼 있냐면 1980년도 때쯤인가 그때 이제 공공기관들 규칙 같은 거, 그 가이드 같은 것들을 정할 때 대기업 임금의 70% 수준을 맞춘다라는 이제 조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평균으로 볼 땐 대기업 평균에 대비해서 공공기관의 급여는 한 70% 정도 된다.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급여가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 그리고 전문성 같은 부분에서는 왜 공공기관이 조금 약할 수 있냐, 여기에서 업무적으로는 순환보직을 합니다. 순환보직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인사 3년 했다가 뭐 사업관리 3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 다니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들이 엄청 빨리 막 개발이 되고 활성화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3년 정도 하고 이동을 했을 때 거기서 또 다시 배워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전문성을 많이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기업의 단점이라고 하면 근속기간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원으로 못 가는 나이대, 직책자로 못 가는 나이대 보통 한 40 초반에서 한 45세 이쯤 되면은 거의 퇴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속기간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약한 부분이 있고, 망하지 않아서 이것도 대기업들 망한 데 많죠. 지난번 영상에서 금호, 대우 막 이런 대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할 수 있죠. 근데 공공기관은 망하지 않고 일반 사기업들 망할 수 있다. 복리후생에서 이제 돈을 벌기 때문에 복리후생은 좋아요. 근데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기서는 눈치가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공공기관을 간다, 그 다음에 뭐 사기업을 간다 결정을 할 것 같으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제 경험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기업이 급여가 대기업의 한 70% 정도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SOC 산업 같은 거 혹시 뭔지 아세요? SOC, 사회기반시설, 전기, 철도, 그 다음에 뭐 원자력 에너지 뭐 이런 것들, 그것들은 공익을 추구하면서 돈을 만들어내는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금보험공사, 그런 이제 기술보증기금, 그런 데들 있잖아요. 예산 자립도, 쉽게 보면 이제 매출이 있다. 매출이 있는 공공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의 70% 수준이 아니라 급여가 얘들은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오로지 국민의 세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연봉이 조금 높을 수 있고, 직접 돈을 못 버는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조금 낮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만약에 준비할 거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산업인지, 지금 올해 산업 기상도 같은 경우들 보면은 반도체, 조선, 그 다음에 IT 뭐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산업이 있으면은 그 산업에서 파생된 하청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산업을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직무라 하더라도 이 산업군에 있는 회사에서 그 직무할 때와 이 산업군이 아닌 회사에서의 그 직무할 때는 급여 차는 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이 잘 되면은 돈을 벌기 때문에 급여도 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취업 준비, 채용 절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류평가, 정량, 정성, 그다음 필기,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에도 다 동일해요. 근데 여기 필기가 조금 다른데, 필기에서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공, NCS, 그 다음에 인성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필기에는 인적성 하나만 볼 가능성이 높아요. 저기에서는 전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량평가에서 거의 다 걸러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면접으로 보자고 한다면, 면접 난이도는 2010년도 이전에는 공공기관들이 면접을 조금 잘 못 봤어요. 근데 2015년도, 2016년도 NCS 기반 채용, 그 다음에 뭐 블라인드 채용 넘어가면서 면접 난이도는 여기는 면접 난이도 상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는 중상. 사기업은 면접 난이도가 한 중상쯤 돼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압박 면접 질문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렵게 느끼긴 하는데, 실제로 평가의 점수를 매기는 관점에서 볼 때는 공공기관들이 훨씬 더 고도화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 중에서도 그룹사 대기업들은 채용 잘 해줘. 거기는 상. 대표님, 그러면 공기업이랑 사기업을 비교했을 때 이제 필기가 공기업은 전공형, NCS, 인성 이렇게 더 많잖아요. 그리고 면접도 더 어렵잖아요. 공기업 준비하는 과정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공기업 준비하는 과정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공기업 준비하는 그 방법들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번 찍어가지고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공공기관 취업 준비는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쉽다. 왜냐면 여긴 답을 알려줘요.
뭘 평가할 건지를 답을 알려주고 이제 평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알고 나면은 쉽다. 그래서 공공기관 채용이 조금 더 쉽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연령 철폐, 그 다음에 뭐 성별 철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기업과 달리 뭐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직무 능력만 있으면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안정성들 때문도 그렇고 채용의 공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지원자가 엄청 많은 편이죠. 지원자가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누가 공기업에 가면 좋고 누가 사기업에 가면 좋은지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공기업에 친한 인사팀 분이 계셨는데 자기가 공공기관 준비해서 이렇게 왔는데 자기랑 안 맞다라는 거야. 공공기관이 왜 안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뭔가 조금 스펙타클하고 뭔가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평가돼가지고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좀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게 공공기관은 좀 잘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절차 막 원칙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에 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나친 경쟁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해가지고 그런 경쟁 상황의 그 압박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거나 그런 분들은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이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면 좋겠냐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 목표에 따라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나보다는 타인의 행복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공기관들을 보면 이제 고객 만족도 평가 막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한테 계속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원칙,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성향 맞는 사람들, 이게 깐깐한 원칙이나 깐깐한 절차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와 진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은 공공기관 가면 좀 힘들 수 있지. 답답할 거거든. 아직도 종이 문서로 막 하는 데도 많고 결제 라인 이런 것들도 엄청 심하고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또 증빙을 안 남길 수가 없는 거야. 물론 그런 것들을 다 피해서 나쁜 짓 하는 새끼들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누가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드냐면 공경, 세대 차이? 이게 아까 안정성 이야기했잖아요. 근속기간. 정년이 이제 좀 보장되다 보니까 나이 차가 20대도 있고 50 후반, 뭐 60대 초반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세대 차이가 조금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윗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경 같은 게 좀 내 몸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잘 버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세대 차이가 은근 조금 있어요. 공공기관들 이제 채용 과정에서 면접까지 만들면 세대 차이 개선 방안 막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민간기업에 가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가야 되냐면 타인보다는 나에 대한 뭐 성장이라든지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깊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엔 좀 맞는 거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 공기업을 들어갔는데 회사하고 사기업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사기업을 가다가 공기업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쉬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아까 여기 보면 장점에 여기는 안정성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는 전문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영향일 것 같은데, 민간기업에서 나중에 경력직으로 공기업 갈 수 있어요. 전문성이 있으니까. 근데 공공기관에 있다가 나왔다? 그러면 사기업 못 갑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여기 순환부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한번 가면은 계속 계시는 게 나아요.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SOC, 가스, 철도, 원자력, 기계, 전기 이런 이제 SOC에 관련된 부분은 사기업보다 공공기관들의 전문성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기업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직군, 행정, 뭐 사업 관리, 기획 이런 직군이라고 한다면 사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갈 수 있지만 공기업에서 가는 건 좀 어렵다. 순환보직, 그 영향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순환보직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업무를 해보시고 있다고 하는데 저기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업은 그 다양한 경험 해보는 것들은 여기에 약한 게 좀 될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여기서 또 사기업으로 가는 케이스, 정관예우, 나쁜 새끼들. 이 정부의 예산, 공익을 국민의 예산으로 써가지고 사업을 뭐 만들고 내고 하는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여기 가가지고 막 여기 친한 사람들이 뭐 수주해가지고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없어져야 될 텐데 거의 그 나이 때까지 일하고 퇴직을 했으면은 빠져줘야지. 젊은 세대들한테는 양보하고 해야지. 졸로 가가지고 임원하면서 나쁜 짓 하시고 그런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버프였습니다.